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서 텍스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노드 짜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좀 고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도 노드를 이용해서 투명한 배경을 갖는 텍스처를 설정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3D 뷰 포터 안에 있는 큐브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지워놓고 Shift A를 눌러서 플레인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숫자 7 눌러서 탑뷰에서 나뭇잎을 투명한 배경 위에다가 얹을 거기 때문에 스케일을 나뭇잎이 들어갈 모양을 생각하면서 S, Y를 눌러서 살짝 늘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플레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때 Shift A를 눌러서 이미지 안에 있는 메쉬 플레인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내가 어떤 플레인을 가지고 올 거야 하고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Z를 누르고 매테리얼 모드로 바꿔 놓을게요. 보시면 이렇게 플레인 상태로 들어와지는 게 보여요. 매테리얼을 클릭하고 봤을 때 매테리얼에도 제가 저장해 놓은 이름 그대로 들어오고 베이스 칼라 값이 들어가는 공간에 이렇게 이미지가 플레인에 박힌 채로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요 아웃라이너 안에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쉬 플레인 똑같은 속성의 메쉬 안에 이미지가 박혀서 들어온 게 보여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 너무 쉽지만 나중에 작업할 때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으로 가져오게 될 상황들이 여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까다로운 방법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가지고 올 플레인을 선택한 다음에 비어있는 주머니에 내가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매테리얼, 즉 매테리얼 안에서도 이미지로 텍스처라고 불리는 이미지로 대신해서 가져올 아이를 담아낼 주머니를 만들 거야 해서 제일 먼저 매테리얼을 선택하고 매테리얼 안에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생성해서 주머니를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자, 베이스 컬러 옆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콩 클릭해도 되고, 우리 이 쉐이딩에 가서 보면, 자, 쉐이딩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짜놓은 이 프린스필드 BSDF 기본형으로 제공되는 이 아이 안에, 자, 비어있는 여백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애드를 통해서 자, 텍스처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픈에 들어가서 나는 이 나뭇잎을 가져올게요 하고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이미지를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메쉬 플레인에서 갖고 온 다시 Shift A에서 이미지에서 메쉬 플레인에서 얘를 가져왔을 때와 자, 똑같이 비교를 하고 볼게요. 얘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Z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만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R, X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만큼 이렇게 G, X 해서 옆에 놓을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같이 나란히 놓고 보니까 확연하게 비교가 되져요. 얘도 비율을 얼추 비슷하게 탑뷰에서 봤을 때 스케일을 조금 키워놓고 보면 자, 사이즈를 대놓고 봤을 때 얘는 정사각형의 통통한,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의 홀쭉한 모양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크기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의 비율로 갖고 있다 보니 이 여백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모두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놓은 플레인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왼쪽, 오른쪽이 눌러서 가운데로 찌부시킨 모양으로 가져와진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럴 때 수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자, 먼저 이 친구는 우선 눈을 가려놓고, 자, 우리가 편집하고 싶은 이 친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보면, 자, 하단부에 이렇게 지금 제가 작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하단부에 나는 UV 에디터를 배치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단부에 타임라인과 같이 UV 에디터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 UV 에디터를 살짝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UV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에디터라는 말이 달려있죠. 자, 얘가 오브젝트 전체에 우리 지금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놨을 때 이 오브젝트가 보여져요. 자, 이렇게 보면 각 끝에 이렇게 점들, 우리가 흔히 버텍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얘를 편집하기, 이 에디트 모드에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 오브젝트 자체가 선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플레인이 단일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인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양쪽의 끝에 있는 버텍스를 잡고 이동을 해볼게요. G를 눌러서 이렇게. 자, G, X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여기 폭이 좁아지는 게 보이세요? 다시 반대쪽을 잡고 G, X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S를 눌러서 A를 S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볼게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시 통통한 이미지가 살아나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를 이용해서 UV 에디트예요. 에디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모양이 맞춰졌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우리는 지금 디폴트로 프린시필드 BSDF에 대한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마우스로 다시 비어있는 여백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쉐이더 안에 들어가 볼게요. 다양한 종류의 쉐이더가 들어와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투명에 대한 쉐이더 값을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투명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명함이 들어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투명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투명이라고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유리 재질을 가지고 오면 투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리 재질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transparent, 우리가 투명과 불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transparent에 대한 BSDF를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이건 유리도 아니고 굴절도 없고 그림자조차 거의 없는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상태일 때 유리하고요. 사실 이 글래스 BSDF 같은 경우는 유리, 굴절이 있거나 반사가 있거나 두께이나 IOR이 중요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 리플렉션과 관련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얘는 굴절만 담당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단독으로 거의 쓰이는 일이 없고요. 얘는 믹스 쉐이더랑 조합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트랜스루센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얇은 종이처럼 피부 이런 것들 아니면 꽃잎 같이 빛을 통과해서 퍼지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완전 투명하지 않아요. 이럴 때 보통 이 트랜스루센트를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트랜스페어런츠가 가장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덜 받는 상태로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투명도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를 먼저 연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생긴 게 BSDF라는 속성이 두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BSDF가 우리가 얘네들을 보통 빛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빛을 처리하는데 그냥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리플렉션은 단독으로 못 써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쉐이더 중에 믹스 쉐이더라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콩 찍고 얘를 올렸더니 이 믹스 쉐이더에서 뭔가가 믹스 시켜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믹스 쉐이더는 이 소켓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의 소켓이 한쪽 구멍을 담당을 한다면 하나의 구멍은 이렇게 다른 소켓을 감당을 해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고 얘를 B-1, 얘를 A-1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위에 있는 이 팩터의 값이 뭐냐? 자, 그럼 우선 트랜스페어런시도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막이 생겼어요. 점막이 생겼고 자, 여기를 다시 Z를 누르고 제가 렌더 뷰로 볼게요. 렌더 뷰로 보고 자,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오브젝트 뷰 상태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투명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안 보이니까 Shift A를 누른 상태에서 플레인을 하나를 갖다 놓고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제가 Z를 눌러서 위로 살짝 놓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친구 요 바닥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얘한테도 아예 색깔을 주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보니까 뭔가 훨씬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다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 팩터가 갖고 있는 값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그림 전체가 다 투명해졌어요. 자, 기본 색이 다 투명해졌고 자, 밑으로 내렸더니 전체가 다 깨끗해졌어요. 완벽하게 보이죠? 뭔 말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얘네가 이게 0.5일 때 중간 톤을 갖는 투명도가 되었어요. 자, 그런 문제는 우리는 이 나뭇잎만큼은 적어도 완벽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 하얗게 보여지는 이 면만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오브젝트를 완성하지 못할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텍스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 텍스처 이미지한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올 거냐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transparenc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아까 우리가 여기 바탕화면에 transparency BSDF라고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보면은요. 자, 얘를 가지고 우선 올게요. 이 오브젝트에 보면 하얀색은 결국에 100%의 불투명도,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아요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이미지가 검정 부분은 투명하게 인식이 될 거고 0이에요. 투명도가 0이에요. 그리고 하얀색 부분은 투명도가 100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탁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바하고 달라요. 다시 끊어낼게요. 자, 이렇게 자, 깜장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을 자, 프린스필드 BSDF로 연결하고 화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위에다가 올릴게요. 자, 그랬더니 이게 반전이 되는 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와, 이제는 그림자까지 가지고 있는 완벽한 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는요, texture.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우리가 블렌더를 공부하면서 내지는 3D를 공부를 하면서 유용하게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들을 모아놓은 매테리얼이랑 텍스처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texture.com의 요 프리라는 부분,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미지를 탁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나뭇잎을 잘 봐주세요. 나뭇잎이라는 거는 사실 빛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잖아요. 이 나뭇잎 한 장만 봐도 알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알파라고 했을 때 칼라라고 할게요. 칼라에 해당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텍스처를 가지고 왔을 때 보여질 바로 그 원본의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보면 이미지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트랜스루센시가 있네요. 이 트랜스루센시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빛이 오브젝트를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투명한 상태로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알파 모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했죠? 범프라고 했죠. 범프 이미지, 노멀 이미지. 자, 그리고 러프네스 값, 좀 알베도까지.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그 안에 속성과 쓰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함께 들어가져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쓰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연출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CG 여기도 아티스트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진 텍스처인데 텍스트를 공급하는 곳인데 여기는 유료랑 무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많이 쓰니까 여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폴리 헤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는 3D 오브젝트, 에셋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모델링과 텍스처를 다 다운로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여기는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텍스처를 제공해서 사실 사실적인 묘사, 뭐 3D CG 그래픽 같은 거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 봐요. 다시 우리 모델링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UV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UV 맵을 그려봤는데 이 UV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작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UV에 대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신 거는 이대로 저장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로 파일 하나 열게요. 우리 UV 에디트군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에디트 모드 상태의 오브젝트 큐브가 선택되어 있고 오브젝트 큐브를 펼쳤을 때 이 전개도가 펼쳐지는 게 보여요. 자, 여기에서 헤더 메뉴 안에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오픈을 해서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가지고 오고 싶은 컬러 피커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제가 요거는 자료실에 공유를 해둘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적용된 느낌이 반영되어 보이나요? 아직 안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UV 맵이 안 입혀졌어요. Z를 누르고 매테리얼 뷰나 Z를 누르고 렌더 뷰에서 확인했을 때도 텍스처가 안 입혀졌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바로 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확보해 놓고 이 주머니 안에다가 나 이미지 텍스처 바를 거고 나 그 이미지 텍스처에 어떤 걸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 이 칼라 칩을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적용돼서 들어와지는 게 보여요. 전체 면을 선택하고 보니까 여기 이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그린이 보이는 부분이지? 색상이 너무 다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겠으면 자, 제가 이렇게 면을 선택할게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면이 이 색깔이 보여지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면 안에서 여기 조금 더 이 위치 말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줄여서 요 박스 하나가 한 칸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 네 개가 뭐 예를 들어서 네 개가 한 칸에 이런 식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 사각형 큐브 사이즈가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가? 그러면 적어도 나는 탑뷰에서 보여주는 요 느낌은 이렇게 얘네를 다 선택하고 옮겨서 난 이 그린 계열의 색상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움직여서 색상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면도 선택해 볼게요. 자, 이 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줄여요. 줄이고 나는 여기에다가 G를 눌러서 G를 눌러서 나는 여기 두 색깔이 이렇게 반반씩만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반씩만 보이고 얘의 사이즈를 이렇게 할까요? 조금 줄여볼까요? G를 눌러서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딱 절반. 자, 이게 지금 보면 각각의 선택된 맵이 자기가 갖고 있는 컬러만 딱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잡고 G 눌러서 옮겨주고 G 눌러서 옮겨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총 4개씩 12개 색깔이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UV 매핑을 할 때 중요한 게요. 바로 이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오리진이 가운데 있으니까 오리진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흩어지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전체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전개도를 처음에 펼쳤을 때 얘네들이 일렬로 이 모양 그대로 완벽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모양이 다 바뀌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큐브와 같이 간단한 형태의 3D 모델링은 UV 매핑을 위한 기준점이 아주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는 더 큰 가치를 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쪽 도면에서 자 2를 눌러서 엣지 한쪽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마크 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U를 누르고 제가 여기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디로 가서 붙었는지 마크를 기준으로 이렇게 도면이 펼쳐지는데 지금 도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한쪽 엣지를 더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마크 심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얘 둘을 그럼 기준점으로 잡고 다시 전체 선택하고 그다음에 U를 눌러서 세 번째 클릭했더니 전개도가 이런 모양으로 펼쳐져요. 자, 그럼 지금 이 모양 기억하고 제가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선택할게요. 마크 심을 여기에다가도 선택하고 키보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U를 눌러서 한 번 더 체크를 했더니 도면에 모양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 중심축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전개도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클리어 심 하면은 그 클리어 심으로 내가 안 쓸 엣지를 선택하고 지워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U를 눌러서 보면 지금 마지막 펼쳐진 전개도를 기준으로 잡혀요. 지금 저는 몰랐는데 오브젝트가 뒤집어져 있었네요. 자, 그래서 UV 전개도 다루는 것까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미지를요, Save As 해서 저장을 아무데나 하세요. 아마 이 PNG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일러스트나 포토샵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업에선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이 UV 에디터에 보면은 익스포트 UV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얘를 익스포트 시켜서 내보내기를 하면 UV 레이아웃이 분리된 채로 이렇게 큐브의 UV 맵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저장한 값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큐브 데이터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하거나 포토샵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한 데서 색칠을 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이 아이를 우리 UV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과정은 손맵을 그린다든지 서페를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편집이 가능해요. 스킬이 조금 더 업데이트되고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지면 그때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